다음은 세 번째 발제입니다. 앞에 두 번째 발제가 복지 분야였다면 세 번째는 보건 분야입니다. 보건 분야 공공부문 사례관리 업무 표준화 범주화 및 정보 항목 표준화 연구를 발표하실 부분입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최솔지 전문연구원입니다. 예,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공공부문 사례관리 업무 프로세스 범주화 및 정보 항목 표준화 연구에서 보건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게 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최솔지 전문연구원입니다. 앞쪽에 박규범 박사님이 이론적인 내용이나 저희가 이 연구를 진행하는 절차에서 고려했던 원칙들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발표에서는 그런 부분은 생략을 하고 결과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IT 서비스 학회 발표를 하기 위해서 6가지 주제로 나눠서 결과를 가지고 왔고, 첫 번째는 연구 필요성과 목적입니다. 보건 분야에서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크게 보건 분야는 3가지 사례 관리 사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정신건강 사례 관리고, 두 번째는 중독 사례 관리, 마지막은 방문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들에서 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사례 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가지 파트에 대해서만 업무 프로세스 범주화와 정보 항목 표준화 결과를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사례관리 정보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사업에서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그런 과정이나 결과 중에 발생하는 정보들을 입력하고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과 중독관리 사업에서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 약어로 MHIS라는 시스템을 쓰고 있고, 밑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이라는 PHIS 시스템을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린 PHIS 시스템은 오늘 세션의 가장 첫 번째 발표에서 나왔던 시스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업마다 다른 정보 시스템을 쓰고 있다 보니까 사업 간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었고, 표준화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이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분야의 사례관리 사업 현황을 먼저 파악을 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와 보건 분야를 오늘 따로 말씀드리게 됐는데, 이 보건과 복지는 결국에는 연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복지 분야의 사례관리 표준화와 맞춰 나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연구 내용과 방법입니다. 연구 내용은 5가지로 구성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보건의료 표준과 앞서 말씀드린 사업 3개의 현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에 대한 것입니다. 각 사업들의 업무 프로세스가 고유하게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검토하면서 그룹핑을 해보고 하나의 표준으로 맞춰주는 작업을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정보 항목을 표준화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여러 가지 용어를 하나의 용어 체계로 통일하는 과정을 네 번째 항목에서 해줬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연구 콘텐츠를 마지막은 이제 저희가 오늘 표준화 방안을 도출하고 그냥 방안만 말씀드리고 끝낼 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 분야 사례관리 사업 간의 연계 방안을 좀 고민해 봤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을 도출하기 위해서 3가지 연구 방법을 썼는데, 첫 번째는 국내외 사례 중심의 문헌 검토 방법을 썼고, 오늘 문헌 검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주와 표준화 코드화 부분에서 양적인 분석과 질적인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연구 방법으로는 연계 방안, 이 5번째에 대해서는 FGI를 실시해서 연계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결과로 말씀드릴 거는 보건 분야 정보 표준과 사례 관리 체계를 파악한 결과입니다. 먼저 보건 분야 사례 관리 파트에서는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했습니다. 보건의료 기본법에 의하면 보건의료 정보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보건의료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론적으로는 데이터는 그림이나 사진, 문자 그 자체, 의미가 없는 그 데이터를 의미하고, 이 데이터에 가치를 부여하고 의미를 부여한 것을 정보라고 하지만, 이 보건의료 정보에서는 법적으로 데이터와 정보, 그리고 그 지식 수준까지 다 이 정보의 범위, 보건의료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포괄적으로 정보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표준화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고, 오래전부터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가와 IT 전문가들이 만나서 융합 서비스를 많이 개발해오고 있기 때문에 보건의료 정보 표준은 이런 서비스의 기틀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연구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초연구 차원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월간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건의료 표준을 정의하고 있고 어떤 표준을 발표하고 있는지도 조사를 했는데, 미국이나 영국, 일본 같이 디지털 헬스 정책이나 보건의료 정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들에서도 전담 기구를 두고 공식적으로 표준을 발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ONC가 가장 선두주자로 그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ONC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오늘 말씀드린 정보 표준화와 용어 표준화 등등 표준과 관련된 많은 내용들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의료 표준 중에서 하나의 꼭지인 용어 표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튬이라고 부르고, 보건의료 분야에서 실제로 쓰이는 용어나 동의어를 표준 코드와 대표 용어를 이용해서 통합한 이 DB, 그러니까 백과사전 같은 것을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통합 용어 테이블, 이런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오늘은 보여드리고, 이 코스튬이라는 것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담당해서 만들고 배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국내 의료기관에서 이 코스튬을 써야 하는 의무 조항이 없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지는 않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내 보건의료기관에서는 자체적으로 쓰는 용어 체계를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쓰고 있거나, 앞서 말씀드린 다른 나라에서 만든 국제 표준들을 구입을 해서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파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개발된 표준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자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파트입니다. 먼저 정신건강과 중독 사례 관리에 대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상위 사업으로 정신건강 사업이 있고, 그 아래에 정신건강 사례 관리와 중독 사례 관리를 하는 중독 질환 관리 사업이 있습니다. 정신건강 사례 관리는 우리 지역 사회에 있는 정신질환자들이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대상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조사하고 그 서비스를 적합하게 제공해주는 그 서비스 제공 그 자체라고 보시면 되고, 중독질환 사업은 정신건강 사례 관리에서 좀 더 좁혀서 우리 지역 주민 중에 알코올 문제를 앓고 있거나 고위험 음주군에 해당하거나 도박, 마약, 인터넷 중독에 빠진 대상자를 그 사례관리 사업 대상자로 설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좀 더 이 환자군을 대상으로 좀 포커싱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도 두 군데로 나눠져 있었는데,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은
오늘 슬라이드에선 좀 깨졌는데 위쪽에 있는 광역기초정신복지센터입니다. 이쪽에서 그 MHIS 시스템을 이용해서 정신건강 사례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아래에 있는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이 센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알코올 문제나 인터넷 마약 중독과 같은 중독 환자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 분야의 하나인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 대해서도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시간을 할애하는 이유는 이제 보건의료 분야보다는 IT 분야에 계신 분들이 많이 제 발표를 들으러 오실 것 같아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증진이나 질병 예방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고, 여기 아래의 표에 나타나 있듯이 경제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기준, 문화적 기준, 연령 기준, 이것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기준을 설정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상자가 워낙 지역 주민이라고 설정되어 있어서 앞선 그 정신건강 사례관리 사업보다는 굉장히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안에서 우선순위를 설정할 때 1순위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가장 우선 대상으로 설정되고, 2순위로는 차상위 계층의 대상자가 이 사업의 가장 우선순위로 설정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경제적인 기준에 의해서 경제적인 기준을 대상자 선별의 가장 우선 기준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정신이나 중독 사례관리 사업이랑은 조금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방문건강관리 사업 절차 자체가 사례관리 사업과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신건강과 같이 밑에 따로 사례관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방문건강 사업 자체를 사례관리 사업이라고 봐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차이점을 조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사례관리 프로세스 범주화 파트에 대해서 연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구진에서 보건 분야 사례관리 절차 표준화를 하기 위해서 먼저 그 사례관리 업무 절차나 매뉴얼들을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복지 분야 사례관리에서 일반적인 사례관리 절차를 발굴 단계를 제외하고 총 9가지 단계로 봤는데, 저희도 동일하게 이 절차를 따라갔고, 이 표에 보실 수 있듯이 이 일반 사례관리 절차에 맞춰서 그 지역사회 정신건강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과 정신건강 사례관리 시스템 매뉴얼을 매칭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매칭한 결과 정신건강 사례관리에서는 사업 종결이나 사후 관리에 대한 절차가 없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 9단계보다는 조금 심플하게 6단계는 5단계로 이루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례관리 정보 시스템에 있는 항목들도 이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매칭을 해봤습니다. 앞선 발표자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고, 이 정리한 표는 오늘 다 가져오지는 못하고 몇 가지 샘플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입력 항목들을 쭉 파악을 하고 이 절차에 따라서 비교 분석을 했는데, 사례관리 전 과정과 그 사례관리 과정에 해당하는 정보 입력 항목, 그리고 종료 단계에서 입력한 항목들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고, 정신건강 사례관리 절차 5단계에 따라서는 이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입력 항목들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9단계에 따라서 입력 항목들을 나눴어야 됐는데, 오늘 이 항목을 하나하나 설명드리기엔 시간적으로 굉장히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례관리 절차에 따라서도 정신건강 사례관리 정보 입력 항목들을 재배치해 볼 수 있었다 정도로만 말씀드리고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으로도 그려봤는데요. 원래는 1번에 있는 초기 상담부터 위쪽에 6번에 있는 6단계 평가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다면 표준화 저희 일반적인 사례 관리 절차에 따라 다시 재배열을 해봤을 때 아래에 있는 그림처럼 조그마한 박스들이 조금 많이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9단계 종결, 아래 10단계 사후 관리에 해당하는 박스는 없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문건강관리 사업도 일반적인 사례관리 절차와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과정 그리고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흐름도에 따라서 매뉴얼 검토했고 이 흐름이 이 노란색 박스에 있는 것처럼 매칭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방문건강관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사업보다 더 심플하게 단계를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입력 항목을 마찬가지로 분석해 봤을 때 사례관리 전, 그다음에 과정, 종료 단계로 입력 항목들을 똑같이 구분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방문건강 서비스 흐름도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을 때는 좀 유별나게 1단계 건강관리 대상자 동의와 건강문제 스크리닝에 굉장히 많은 입력 항목들이 몰려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과정에 발생하는 모든 컨텐츠들은 2단계에 몰려있고 마지막 종료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퇴록 정보 하나만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표를 통해서 방문건강관리 사업은 사례 관리를 하더라도 좀 대상자의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평가하는 데 많은 힘을 쏟고 있고 과정은 기록하는 정도까지만 하고 있다. 이런 특징을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일반적인 사례관리 절차에 따라서도 매칭을 해볼 수 있었고 이 앞쪽에 정신이나 중독 사업 관리 매칭한 결과 그리고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방문건강 관리 사업에서 매칭한 결과를 표준화를 도출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을 했습니다. 또 그림에서도 그림으로도 그려봤는데 4단계, 5단계로 구성된 대상자 등록부터 대상자 평가까지가 9단계로 펼쳐졌을 때 이쪽을 이렇게 화살표대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종결이나 사후관리 파트는 마찬가지로 없었고 더 특이한 거는 발굴이나 초기 상담 부분에 대해서도 박스가 이동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접수부터 시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사업 안에서만 분석을 한 거고 이 슬라이드에서는 정신건강과 방문건강관리 이 두 개를 같이 비교한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 연구진에서 업무 프로세스 입력 항목들을 보건 분야만 놓고 분석을 해봤을 때 방문건강관리나 정신건강 중독 사례 관리를 완전히 하나의 프로세스로 맞추기는 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신 대상자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는 공통 항목으로 묶어줄 수가 있었고 이 나머지 이 과정에 해당하는 것에서는 계획, 제공, 점검, 평가 절차로 이제 굵직굵직하게 구성하되 이 사업의 고유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최소 표준화를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이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림을 2가지 사업으로 비교를 해본 겁니다. 이 2가지 사업에서 공통적으로 사후관리, 종결에 해당하는 부분은 좀 비어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사례관리 정보 항목 표준화 파트입니다. 앞부분에서는 업무 프로세스를 일반 사례관리 절차 9단계에 맞춰서 표준화를 하는 것이었고 이 부분에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같은 의미로 쓰이는 용어를 하나의 용어 체계로 통일시키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9단 정보 항목 표준화는 각 사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같은 의미의 정보들을 하나로 맞춰주는 것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아까 박규범 박사님도 요 예를 들어주셨는데 여러 가지 사업에서 이름, 성명, 성함이라는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대상자 이름과 같은 것으로 하나로 통일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일반 사례 관리 플러스 공통 항목까지로 똑같이 맞춰주는 작업을 했고 오늘은
이 10단계 중에 접수에 해당하는 샘플만 들고 왔습니다. 이 빨간색 박스 안에 보면 정신건강 사례관리에서는 접수번호, 대상자, 연령, 집전화, 핸드폰 이렇게 용어를 쓰고 있지만 옆에 있는 방문건강 사례관리에서는 같은 목적에 의해서 수집하지만 접수번호는 등록번호라고 부르고 있고 대상자라는 정보 항목은 이름, 그다음에 연령을 추정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었고 연락처 같은 경우에는 집전화, 핸드폰이라고는 정신건강에서는 집전화, 핸드폰 항목을 수집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냥 전화번호라고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각각의 단계에서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항목 표준화를 할 때 공통 모듈과 개별 모듈로 나눠서 저희가 그 표준화를 실시했는데 공통 모듈 같은 경우에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별 같은 경우에는 성별하는 같은 용어를 쓰고 있었지만 대상자의 관리 행정동 같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에서는 주거지라는 항목으로 쓰고 있었고 방문건강관리에서는 주소라는 용어로 정보를 수집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그 오른쪽에 표준 항목명이 있는 것은 저희가 공통 모듈로 떼올 수 있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지고 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비교 결과만 보여드리고 결론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통일했다는 것은 저희 그 복지 부분과 맞춰서 결론을 냈기 때문에 오늘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개별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표를 가지고 온 게 방문건강관리에서는 조사 일정 관리에 관련된 정보를 굉장히 많이 수집을 하고 있었지만 정신보건에서는 이 부분은 수집하는 항목이 없었고 오히려 욕구조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은 억지로 표준화시키기보다는 이 사업의 고유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개별 모듈로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에서 오늘 이 표를 가지고 왔고 이 예시는 조사 항목에 대한 것이고 다음 슬라이드는 계획 제공 단계에서도 이렇게 좀 사업별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개별 모듈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좀 굵직굵직한 연구 결과들이고 저희가 이 굵직굵직한 연구 분석 이외에도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분석도 해봤고요. 그리고 대상자별로 어떻게 정보가 항목화되어 있고 코드화되어 있는지도 여러 가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오늘 그것을 다 삭제할 수는 없어서 기타 분석으로 한 것 중에 이 방문건강관리 코드화 분석한 것을 샘플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석에서는 그 건강면접조사표에 있는 노인 대상, 그러니까 65세 이상의 대상자와 허약 노인 집중관리 대상자의 그 정보 항목들이 어떻게 코드화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본 것인데 공통적으로 기본 정보, 그러니까 직접 그 담당자가 입력해야 되는 항목 중에 기본 정보는 코드화되어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옆에 있는 그 도구를 활용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는 항목들은 대부분 코드화가 되어 있었고 이 BMI 같은 경우에는 신장과 체중을 코드화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일부 항목만 코드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허약 노인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정보, 그러니까 담당자가 입력하는 것은 코드화되어 있지 않았고 옆쪽에 그 허약 노인의 요구도를 평가하는 이 척도 같은 것들은 다 코드화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표준화할 거는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가 그 보건 분야 사례 관리 정보 표준화 연구를 하면서 표준화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방안만 낼 수는 없고 이 모든 결과가 또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이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연구에도 이 파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연구진의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기관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를 내본 겁니다. 첫 번째는 보건과 복지의 연계입니다. 시군구와 읍면동 단위에서 의료급여, 방문건강, 정신건강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발굴 단계는 읍면동에 찾아가는
복지팀에서 이제 보건만 발굴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과 복지 대상자를 모두 공통적으로 발굴을 하고 또 지역사회에서 그러니까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대상자들이 넘어오는 단계에서는 지역 퇴원 후에 위쪽에 있는 이제 정신건강 사례관리나 중독 사례관리 또는 요 아래쪽에 있는 방문건강 사례관리로 대상자를 좀 연계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보 항목이 표준화됨에 따라서 복지에서 보건 서비스로도 이제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끝나면 여기 보건 분야 사례관리 사업으로도 좀 연계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서비스 흐름은 다른 연구에서도 도출할 수 있는 것이긴 하지만 이런 그 서비스가 계속 연계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보가 표준화되어 있어야지 연계될 때 대상자에 딸려오는 정보들을 연계받은 대상자들이 좀 정보를 활용하고 해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지 분야의 자활 파트랑 정신건강 사례관리를 좀 연계해 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중독이나 정신건강 문제로 자활 사업에 참여가 어려운 대상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정신건강 사례관리 사업을 담당하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나 또 중독관리 사업 대상자에 해당하면 이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로 연계를 해서 좀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봤고 여러 가지 활용 방안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시간 잘 맞췄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앞에 복지 분야 5개 사례 관리에서 보건 분야 3개의 사례 관리의 어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 표준화 방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특히 보건과 복지의 사례 관리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혹시 코멘트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없나요? 이 연구에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중심으로 연구를 했고 여러 가지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이 방문건강 사례관리나 정신건강 사례관리로 방문자를 유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도 보건소나 센터에 있는 담당자들이 의견을 조금씩 줬는데 이 연구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니어서 저희가 참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방문을 유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연구로 좀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저희 연구진이 수행한 연구에 대해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코스튬이 아직 왜 활성화되지 않는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코스튬이 개발하는 과정에 동시에 여러 가지 이제 의료원 예를 들어서 세브란스 같은 경우에는 연세의료재단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단에서도 자기네들 자주 쓰는 용어를 가지고 용어 체계를 개발하는 과정을 거의 동시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들이 자주 쓰는 용어가 더 친숙하기 때문에 그쪽을 많이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국제 용어 표준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쪽은
아무래도 이제 그 병원에서 쓰는 의학 용어들이 영어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되어 있는 것들을 국제 용어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냥 한 번에 뭐 코스튬 쓰다가 국제 용어를 써보자 이렇게 넘어가는 것보다는 한 번에 그냥 국제 용어 쓰자라는 이제 의견 합의가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또 다른 질문, 코멘트 없으신가요? 예,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학술 세미나에서는 첫 번째 지역보건의료 정보 시스템 데이터 활용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제에서는 복지 분야 5개, 보건 분야 3개 사례 관리 정보 표준화 방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이 세미나를 계기로 해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자산인 데이터가 아마 우리한테는 큰 귀중한 보물로 아마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전문기관으로 아울러 사례관리를 주요 핵심 사업으로 견인하고 자리매김하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해 주신 세 분의 발제자와 바쁘신 와중에서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축 아니면 서로 격려하는 측면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술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